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살아오셨나요? 소망리 잘 살아 말에 오신 여러분, 오늘 특히 방청 신청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더욱더 풍성해졌네요. 네. 오늘도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우리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 자, 오늘은 특별히 작은 테스트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난 테스트 싫어. 자, 6개의 질문을 2개씩 차례대로 제가 드려볼 텐데요. 먼저 장경동 목사님 정말 바쁘게 사시잖아요. 네, 하나도 안 바빠요. 아, 그래요? 혹시 네. 식사 중에도 일 처리를 하시거나 네. 현재 일이 순조로운데도 미래 걱정을 하곤 하시나요? 아, 걱정은 전혀 안 하고요. 네. 식사 중에 일 처리는 간혹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끔. 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께도 2가지 하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 자, 자려고 누웠는데 일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거나 일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여러 번 미룬 적이 있다. 잘 살아보세 때문에 네네. 은혜 안에 충분히 거하다 그러면 텐션 좀 보니까 높여서.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네. 망고땡? 망고땡. 그렇지 않는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설미 씨에게도 2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 때문에 휴가를 계획하지 않거나 일에 몰입하면 에너지가 솟구친다. 네, 맞아요. 둘 다 똑같은데. 저랑 좀 비슷하시네. 네, 네. 예. 일만 시작되면 일단은 오늘 끝났는데 또 하라면 한 5개 더 할 수 있어요. 이래서 섞었죠. 저도 일할 때가 제일 좋고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나도 일할 네. 때가 제일 좋아. 늦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6개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카페인 없이는 하루의 시작이 어렵다. 그래서 이 7개 중에서 4개 이상에 해당하면은 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커홀릭이신지 아닌지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하네요. 몇 개 해당하세요, 지금? 저는 네. 너댓 개 되는 게 많아. 나 일중독 한 많네요. 4개 정도? 목사님은? 저는 3개 정도 걸려요. 3개? 네, 밑에 딱. 네 개. 목사님. 4개? 네, 저는 2개.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우리 선배님께서 오늘 주제 공개를 또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럴게요. 예. 저도 궁금해요. 너무 예. 궁금해. 자, 궁금합니다. 일중독? 역시 역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요즘 사실 내가 바쁘게 사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귀가 솔깃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에 지쳐 정신적, 육체적으로 탈탈 털린 상태인 번아웃과 일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일중독, 워커홀릭. 현대인들이 이 알게 모르게 많이들 겪고 있는데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그런 만큼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 보세! 자, 오늘도 주제를 함께 나누실 초대 손님이 사랑방에 와 계십니다. 누굴까요? 사랑방의 불을 켜주세요. 약간 풍채가 있으신데요. 그래. 군인 아니에요? 전장하신데요? 장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모자를 안 아니 쓰셨잖아요. 반듯 하시잖아요. 어깨가 당당하시고. 예, 어떤 분일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의 초대 손님 나와주세요. 가수야? 가수? 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초대 손님은 중후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안방 극장과 영화계를 사로잡으셨던 분입니다. 배우 임채부 선배님 모셨습니다. 예. 아니,
저도 한 동구를 하는데 사실 우리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여성 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섭외 출연을 받고 장 목사님만 계신다고 그래서 출연했어요. 왜? 장 목사님은 모든 사랑을 다 주시잖아요. 웃음을 준다라는 거는 행복과 건강을 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살짝 꿀리는 게 하나 있죠. 요거는 안 되지 싶어요. 그런데 희망을 딱 안고 아주 과감하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코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요즘 연기는 물론 사업도 하시잖아요. 정말 바쁘게 지내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업은 뭐 이제 한 33년 됐으니까 사업도 아니고 그냥 그건 사업이 아니고 네. 내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그렇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놀이터지 그걸 사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사업했으면 투자액에 어떤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입은 다 일로 가는 일로 와요. 아니 그 목사님 오늘 처음 보신 거죠? 어떠세요? 아, 저는 이제 네. 영화로 봤죠, 영화로. 네네. 나는 그 사실은 네. 뭐 좀 유행가 부르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복음성가 가수같이 잘 부르시네. 근데 이게 성가를 부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거 같이 사는 여자가 교회 예, 맞죠.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예. 잠도 같이 자요. 예. 그런데 그 좋은 목소리로 왜 가요만 하느냐. 찬송가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도 안 가고 찬송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찬송가 한 곡도 모른다 그랬더니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스스로 선곡을 해서 편곡자를 골라서 거금 수천만을 들여서 내가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수를 뭐 성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제 저희 와이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니까 보급해 드리려고 그래서 많이 보급해 드리고. 아, 음반을 내셨다 그 네,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성가 음반을.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청계산에 가면은 옥녀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무슨 생각을 할 게 있어 올라가는데 아줌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머니 정도. 할머니. 60에서 65세 정도 할머니 아줌마들이 삥 둥그렇게 들러 앉아가지고 김밥 넣고 음료수 넣고 교인들이셨나 봐요. 찬송가를 하는데 완전히 다 죽어가는 뭐 세상의 모든 고민을 자기들이 다 안고 있는 것 마냥 김밥을 앞에 놓고 요단강 건너가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서서 봤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저렇게 기운이 없을까? 아, 만약에 날들어 부르라면은 발라드나 락이나 팝송처럼 좀 경쾌하게. 엄마들이 설거지 할 때도 밴들의 마른 콩가 제이 이렇게 한다든지 할머니들도 바느질 하면서 리듬 타면서. 리듬을 타면서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슬프게 예. 그리고 세상에 인상을 쓰면서 부를까 해서 제가 편곡해서 한 게 한 20곡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곡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너무 은혜가 많이 됐었어요. 좋았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아니 오늘 일중독이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 삶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잘 살아 마당에는 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교회가 단체로 또 가족이 셀 모임이 지인과 또는 개인이 그 누구라도 방청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한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 또는 내 남편은 자나깨나 일만 생각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정 선배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네. 일중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방송 있어 나와 그러면 관석에서도 튀어나오고 방송 중독자들이고 그리고 또 집에 가만히 있질 못해요. 저 딸이 오죽하면 엄마 좀 앉아 있어 제발 앉아 있어 안 그렇게 생겼죠. 근데 하루 종일 뭔가 일을 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 생각하면 일중독이겠죠. 안 그렇게 생긴 건 뭐죠?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지금까지 열정으로 달려오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아마 저도 사실 너무 열정이 그쵸, 커가지고 저도 가만 못 있어요 선생님. 항상 나가야 돼요. 자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스케치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와 X5 거의 비등비등한데요. X가 약간 많은 것 X가 같아요. 많은데요? X가 좀 더 많나요? 자 우리 앞에
가운데 계신 분 X 한번. 가운데 분. 아, 네. 네. 저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일을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네네. 네, 그런 강박관념.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구나. 네. 휴식이 먼저. 남편과 같이 일하다가도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예. 다가 좀 먹고 그거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렇죠. 왜 굳이 예. 내 몸이 상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X로 했습니다. 자, 한 분 더 들어볼까요? 오라고 적어주셨는데, 예, 중독이 맞으세요? 저는요 쉬지 않고 계속 그냥 일만 해요. 아이고, 안 힘드세요? 힘드는 건 없어요. 힘든 일은 모르고. 네, 힘드는 건 모르고요. 그냥 일 보면 그냥 그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성격이 책임감이 강하시구나. 예. 그러면 그 일이 그냥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관리가 있죠. 생활에도. 근데 이제 내가 일을 해야 재미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니까요. 일 안 하면 아프신 분들 있어요. 예. 네, 제가 해야 돼요. 일 안 예. 하면은 아파버려요. 맞아요. 네. 예. 아니, 우리 임채분 선배님도 진짜 활발하게 일을 하시잖아요. 자나깨나 일 생각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조기 축구를 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나갔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서 지금까지도 거짓말이 아니고 예. 지금까지도 새벽 5시, 6시 넘어서 일어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나.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어제 한 일에 부족한 건 없었나. 오늘은 뭘 해야지 계산하고 나면은 하루가 24시간이라 저는 한 달에 하루 쉬는 날이 몇 번 안 됩니다. 하루 30일 계속 일하고 진짜 하루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보통 진짜입니다. 제가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니까 뭐 일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중독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합니다. 맞아. 중독은 술 중독도 있고 마약 그쵸, 중독도 그쵸. 있고 뭐 예. 다 있는데 일은 엔조이거든요. 맞아. 즐기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저 어떤 분이 말씀하시듯이 일을 안 하면은요. 저는 무리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는 그 다음날 바로 목도 아프고 다리가 아유, 아프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없으면 일은 만들어서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은 중독이 아니라 내 삶의 엔조이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 질문은 사실 우리 선배님은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일한 뒤 여기서 일은 집안일 포함입니다. 나는 일한 뒤 휴식 시간을 꼭 갖는 편이다. O 아니면 X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민 씨, 북한에서는 일에서 받는 대가가 상과급이 아니고 균등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에 능률이 안 오르고 쉬엄쉬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서 남자들이 일을 안 하고 담배만 피우죠. 북한에 지금도 영상이 짐은 무거운 짐 다 여자 들고요. 다 남자는 이렇게 걸어 다니고 짐을 해도 남자는 담배만 피워요. 그냥 켜서. 그러니까 빨리 또 돌아가시기도 해요. 계속 담배만 피우니까. 그래서 한 달 월급이 노동자 월급이 2,000원. 초코파이 한 개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초코파이 한 개, 한 봉투 요거. 어차피 2,000원을 받아도 나라에다 내야 되는 돈이 8,000원에서 10,000원이기 때문에 굳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느꼈던 게 내가 북한에서 지금 한국에서처럼 일했더라면 북한의 공화국 영웅을 한 3중은 수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말씀이 맞는 게 예. 요즘 유튜브에 북한 동영상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북한의 그 인민들이라는 사람들, 군인이라는 사람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맞아. 다 걸어요. 진짜 뛰는 모습. 그렇구나. 내 일이 아니니까. 저희는 아침마다 뛰시잖아요, 다들. 지하철 시간, 버스 시간. 집에서도 뛰어. 예. 아니 내가 북한 사람 네. 뛰는 거 봤는데 네. 탈북할 때만 뛰는 거. 이게 정답. 어떤 것도 날라요, 날라. 맞아요. 저도 걸음이 엄청 빨라가지고 예, 옆에 사람이 못 맞출 정도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궁금해요. 목사님은 일과 휴식의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안 쉬시죠 거의? 없어요. 예. 그냥 지금 쉬고 있잖아요, 사실. 사실 이게 쉬엄쉬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쉬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얘기만 하면 돼, 얘기만. 예, 사실 설미 씨도 지금 거의 뭐
즐기고 계시죠? 휴식이죠. 예,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또 더 중요한 게 쉬는 게 아니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전 진짜 재밌는 게 볼 차는 순간도 재밌어요. 예. 예, 그러니까 뛰면서 쉬는 거예요. 그냥. 예. 어머나 두 분이 통하는 거 글쎄, 아니, 나 아까 말씀 들을 때 너무 비슷하더라고. 나는 볼을 차는 거고 네. 목사님은 볼을 찰 때 사모님 엉덩이 차는 기분이 자, 이제 계속해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자신감 있게 들어주세요. 네. 완전 많다, 이치 같으네. 이거. 야, 오가 많네요. 그럼 일수가 일하면 한 명 쉬어야죠. 저기 끝에 X 들어주신 남자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일을 하게 되면은 거의 안 쉬는 것 같아요. 마칠 때까지는. 거의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네. 뭐 잠깐 딴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그런 거지. 그렇게 뭐 점심 때 식사 시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많이 못 쉬는 것 같아요. 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간까지도. 그 옆에 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라고 적어주셨는데 휴식은 필요하다. 네, 저희 같이 사시는 우리 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같이 사는 분이고요. 네네. 저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좀 다리가 다쳐서 집에서 저는 좀 쉬고 있고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바쁜 거죠. 도시락도 제가 이제 싸줍니다. 요즘은 그래서 차에서 잠깐 먹고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예, 네. 이제 저는 요즘 이제 다리 아픈 핑계로 좀 쉬고 있죠. 집에서. 근데 휴식이 필요하다. 네. 아니 우리 최무 선배님은 아까 이제 그 사업을 사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좀 듣고 싶거든요. 의미라고 부여하기보다는 아까 네. 저분처럼 일 다 마무리 안 하면 좀 깨림직하다. 네. 그런 거 굉장히 소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일 하면 되지라고 생각.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는 오늘 자면서 내일 아침에도 뭐 할 일이 있지 하고 희망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와중에도 우리 목사님처럼 여기 와서도 아무 사람 이렇게 좀 쉬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 일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잖아, 사실. 예, 우린 그 일하는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두 친구가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가다가 친구 야 오늘은 누가 나무를 많이 베나 내기를 하자. 그러니까 친구가 좋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둘이 시작을 해서 여의 땅 그러고 탁탁탁 하는데 한 친구는 무진장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이 친구는 한 30분 일하고 한 5분 쉬고 30분 일하고 5분 쉬고 그랬는데 나중에 짐을 보니까 쉬었던 친구들이 훨씬 더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두 시간을 일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친구야.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움츠린다. 너 일하는 동안에 나는 그 낫을 갈아놓으라. 그래서 한 번만 치면 되는 거를 너는 미련하게 2시간 동안 그거 가지고 계속 치니까 맞아요. 더 늦을 수밖에. 그러니까 네. 때로는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그런데 지금 목사님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10분간 쉬어 이게 아니라 네. 그냥 틈틈이 알아서 쉬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쉬엄쉬엄 지혜롭게 그렇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일중독이라는 주제로 객석 토크를 나눠봤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무 선배님께서 소개를 좀. 20년째 같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김치영 집사님 사연입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직장생활 20년. 저는 정말 뜨겁게 불태웠고 덕분에 직장에서 상도 많이 받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런 제가 작년부터 신경성 위염과 편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길래 쉬엄쉬엄 하라고 했잖아. 잔학계나 일 얘기만 하더니 이제 몸 생각해서 쉬엄쉬엄 해요. 저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좋은 성과가 있을 때 희열을 느끼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시키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마무리되는 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그런 제게 요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몸이 번아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아까 민정 선배님 그러셨잖아요. 이런 분들 경우에 좀 쉴 때는 쉬어라. 쉬어야 돼요. 예. 그래야 또 머리 뜰 수 왜냐면 있으니까. 그 일하는 동안에 거기다 에너지를 막 다 쏟았잖아요. 그쵸. 그럼 에너지가 소진됐으니까 예, 예. 쉬면서 좀 아내하고 예. 같이 좀 저 여행도 가든가 아니면 가까운 요즘 갈 곳이 얼마나 가서 좀 그러면서 네네. 사람도 키우고 네. 몸도 좀 예. 이렇게
재충전시키고 그리고 또 일하면 아까 낯간 것처럼 네네네. 더 능률적인 네. 또 다음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최문 선배님은 잠깐 이렇게 휴식을 취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그 휴식이라는 네네. 게요. 일하다가 쉬는 시간은 물도 먹는 시간이고, 그렇죠. 점심을 뭘 먹을까도 생각하는 네네. 시간이고, 그러니까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24시간 살아서 움직이고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그렇죠. 느낌으로. 그러면 힘들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전혀 그런 거 지금까지 못 느꼈어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대단하시다. 군인 같다고. 아 진짜. 군인 맞아. 같잖아. 아까 저기 서 계시는데 저기 투스타 장군님 같았어요. 나는 느낌이. 군인 같아. 거짓말이 아니고 네. 제가 기차 서울역에서 지금은 이제 KTX지만은 네. 새마을로 다닐 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절대 자리에 안 앉습니다. 지금도 아 서서. 오케이. 회사가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와. 여기서 브라질 가는데 24시간이 걸리는데 24시간 동안 앉지 않습니다. 어머나. 서 있습니다. 어머나. 그게 훨씬 네? 편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선생님. 비행기 안에. 뒤에 화장실 가 이제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럼 스튜디오에 앉으시라고. 아 그러니까 규정상 착륙할 때는 앉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아 목사님 경쟁 사회라 그럴까요? 그 맞아요. 미래가 불안해서 이 황금 만능주의의 풍조 속에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일중독이 될 정도로 달리다 보면 이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일과 휴식을 어떻게 적절하게 삶에서 병행해야 할지 잘 살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이게 항상 네 박자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즐기고 잘하면 1등이죠. 힘들어도 잘하면 그래도 2등이에요. 이게 즐기고 안 되면은 3등이고 힘들고 안 되면 4등인데 여러분 몇 번 같으세요? 1번. 네, 그런데 제가 정말 이렇게 거부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힘 전혀 안 들어요. 두 번째 힘든다는 말을 받아들인들 힘이 더 안 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힘들죠. 두 번째 아유 목사님 얼마나 바쁘세요? 하나도 안 바빠요. 어차피 자는 사람은 자는 대로 일하는 사람 일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저는 그런 말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지만 저는 이렇게 TV를 보잖아요. TV를 하나만 안 보고 유튜브도 틀어놓고 2개를 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듣다 보면 이 내용이 좋을 수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내용도 있잖아요. 듣다가 좋은 쪽으로 귀를 확 바꿔요. 이렇게 그리고 책을 또 읽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듣다가 저게 좋으면 책을 덮고 그걸 듣고 별거 없으면 그냥 읽고 이렇게 한 방에 3개 정도는 기본으로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 시간 안에 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시간 안에. 옛날에는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 10개만 있으면 평생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교회 가서 하고 또 바꾸니까 저 교회 가서 하고 또 저기 가서 하니까. 근데 유명해지면 거의 할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다니면서 유명해진 사이에 이미 늙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달라진 게 뭐냐면 설교를 하면 이게 방송으로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또 그 설교 오면 또 했네. 그 사람은 또 했네. 그러니까 계속 바꿔야 돼요, 이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좋으면서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 자체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선수가 박지성 선수하고 이동국 선수. 근데 이 두 분을 내가 볼 때 이동국 선수가 훨씬 더 체격 조건이나 이런 면이 나요. 그런데 왜 박지성 선수는 유럽에서 그게 다 통해가지고 막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 이동국 선수는 갔다가 빨리 왔을까? 차이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박지성 선수는요 운동장에서 즐겨요. 막 그냥 꼭 눈발에 뛰든 개 뛰듯이 막 그냥 계속 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즐기니까 힘든 거를 물론 힘은 들겠지만 즐기면서 힘든 건 힘이 덜 들어요. 근데 이동국 선수는 체격 조건이 완전히 내가 볼 때 이동국 선수가 박지성 선수 같이 즐기고 뛰었으면 지금 호날두처럼 잘했을 거예요. 아마 그보다 더 잘했어요. 왜냐하면 체격 조건이 좋잖아요.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을 뭐 하자? 즐기자. 뭘 하든 뭐 하자. 즐기자.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뭐 몇 분 안 되는 강의지만 들을 때 아이고 이러거든요. 아유 뭐라고 전소리를 했었는 거요. 이게 식사를 할 때도요 뭐 하자? 즐기자. 아우 막 나는 밥맛이 너무 좋아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요. 믿어지는 소리를 해봐.
밥맛이 좋은데 건강이 안 좋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옛날 그 왜 일꾼들 뽑을 때 종 머슴 뽑을 때 뭐 보고 뽑았다고 그래요? 밥 먹는 거 보고 밥을 막 먹으면 아, 쟤 뭐 쓰겠다. 힘 쓰겠다. 그러니까 먹는 데서 힘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일도 누가 잘할까요? 힘 좀. 그 저는 아까도 우리 임채무 씨도 말씀하시던데 나는 일 중독이라는 저 단어 자체가 별로 설령 내가 중독일지라도 저는 저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일에 폭 빠져서 즐기고 사는 거예요. 즐기다 즐거우면 괜찮은데 몸이 얘기를 해. 더 이상 하지 마라. 맞아. 더 이상 하지 마라. 그 몸의 소리를 들어야 돼. 몸에서 하는 말을 들어야지 계속 이게 건강이 받쳐줄 때는 괜찮은데 본인이 힘들면 쉬고 싶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졸음이에요. 졸리면 자야 돼요. 예, 졸리면 자야 된다. 시작. 졸리면 자야 된다. 근데 뭘 마셔요? 커피를 뭘 쫓아내려고? 참 쫓아내. 그러면 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하니까 안 자고 또 커피를 들어가지고 정신 또리또리 덕이어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몸의 말을 내가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즐기면 괜찮다니까. 즐기면 제가요 진짜 좀 체질적인 게 뭐냐면 그 제가 지금까지 제일 오래 탄 게 비행기를 45시간을 타봤어요. 예. 3번, 4번인가를 갈아타니까 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음 때 갈아타고 45시간을 타고 내리는데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해요. 아씨 벌써 내려야 되나? 오, 지겨운데. 그렇죠. 지겹다 그러잖아요. 저는 서운해요. 왜? 비행기 안에서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막 영화도 있고 막 책도 읽어도 되고 그 안에서 아우 근데 내려야잖아. 이제 또 벌써 역으로 야 비행기 타시고 나는 못 탄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과 힘들어하는 사람이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어떤 분이 저 말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쉬라고 하는 말을 본인이 안 들어서 그럴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 지치는 이유는 딴짓에 빠지면 지칩니다. 딴짓. 내가 해야 할 본업 말고 취미 생활이 생겨요. 그 취미 생활에 빠지게 되면 본업이 지장을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에 자고 다음날 죽으려는데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다든지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든지 아니면 밤새도록 무슨 비디오를 봤다든지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려면 어떻겠어요? 힘들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거의 내가 번아웃 된 이유가 즐기는 일 때문에 번아웃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딴 취미 생활에 빠져가지고 에너지를 거기다 쓰면 요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 설교가 힘들다 그 말은 그 말도 조금은 맞지만 딴 데다가 힘을 많이 썼다 그 말은 아닌지.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운동을 하면 이제 테니스도 하고 뭐 탁구도 치고 때로는 골프도 하시고 그래요. 문제는 그냥 취미로 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게 더 깊이 빠져버리면 이제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축구를 해도 한 시간 뛰고 와야 되는데 막 하루 종일 쳤어요. 신방우라고 하면 아이씨 힘든데 자꾸 신방우라고 그래. 그럼 아까 볼 찰 때는 안 힘들었냐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에너지를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딴 데다가 썼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나무 줄기가 굵고 가지가 얇아야지 줄기는 얇은데 가지가 굵으면 이 나무가 균형을 이루겠는가. 그렇죠. 자 여자분들 뭐 어디 나가서 뭐 이렇게 뭐 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그 노는 건 하루 종일 놀고 집에 와서 살림 하려면요 살림이 힘들어져요. 왜? 노는 데다가 힘을 다 써가지고 집에 와서 그러면 이제 계속 설거지 막 살림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자기는 이 살림이 힘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힘을 아까 어디다 다 썼어요. 노는 데다가. 그런데 노는 데다 쓴 건 그래도 괜찮아요. 바람이나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쉽겠는가. 아 그래서 첫째는 내 몸에서 하는 말을 들어라. 쉬라면 쉬고 하라면 하고 그 조절이 중요하고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 일에 내가 빠져 있지 않는가. 예.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지칠 아니에요. 공급되는 힘이 모자라서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솟으면 아무리 많이 써도 솟는 힘만 많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뭐 하게 하자. 저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서서 노래할 때도 저는 자꾸 리듬을 타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즐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즐기니까 에너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도 아이고 목회나 할 일이지 내가 뭘라고 잘 살아보세요. 나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러면요 오래 못해요.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 어떻게 하자? 즐기자. 뭘 하든 즐기자. 시작.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는 와중에 이제 그 모든 걸 즐기면서 일하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오늘 사연 주신 김철영 집사님도 잘 살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얻으셨을 줄 믿습니다. 류지강 씨, 네. 요즘 찬양곡 새로 또 발매하셨다고. 그래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찬양으로 오늘 사연 주인공뿐만 아니라 네. 또 일중독이나 네. 번아웃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께 예. 위로와 힘을 주면 좋겠다라는 아유, 예.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즐기는 게 사실은 저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설미 씨도 뭐 일 할 때 너무 즐거워하잖아요. 저도 그동안 20년 무명 생활을 거쳐서 일이 생기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일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더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라는 또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라는 찬양인데 굉장히 신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Yeah. Thank you, my Lord.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나를 감싸네 주의 힘으로 주의 권능이 내게 임했네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 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써주소서 나의 육이 다 무너지고 주의 영이 임할 때 주의 말씀이 날 이끄사 나의 비전은 구원이 되리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나를 감싸네 주의 힘으로 주의 권능이 내게 임했네 주의 성실이 주의 두 팔이 나를 이끄네 주의 긍휼이 주의 자비가 나를 구했네 감독님 나도 다시 할래. 몸으로 때울래 나는. 할렐루야. 이정 선배님 일중독이라는 오늘 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네. 또 다른 고민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죠. 네네네. 오늘도 믿음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이야. 좀 따서 좀 사연 좀 나눠주세요. 네. 워라벨 시대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일까요? 간단합니다. 재밌는 직장, 출근하고 싶은 직장, 신나는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다. 뭐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막 돈은 많이 버는데 너무 힘들면요
오래 지속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쵸. 대기업에 들어갔는데도 오래 못 견디고 나오더라고. 네네. 그래서 어떤 직장이 좋으냐? 내 적성에 맞는 즐거운 직장이 오래 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또 하나. 네. 이번에는 편지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네. 피아니스트 아들에게 슬럼프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유학 잘 다녀와서 연주 활동도 잘하고 있는데 왠지 더 이상 실력도 안 느는 것 같고 무엇보다 기계처럼 연주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런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까요? 아, 이거는 최무 선배님께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연기자 생활 지금 네. 50년인데 슬럼프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어머나. 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회와 복은 같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늦어질 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슬럼프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을 네네네. 해야지 슬럼프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꾸 더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비하는 시간.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쉬는 시간이라는 것도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그건 쉬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슬럼프라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내가 뭔가 부족했자고 한 걸음 더 노력하면 그 슬럼프를 탈출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좌절해버리는 게 슬럼프 네. 아닌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으면서 확실히 슬럼프를 좀 빨리 극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설미 씨는 어때요? 뭐 공이 바닥을 쳐야 하늘을 오르는 것처럼 슬럼프도 바닥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닿는 시간이 슬럼프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슬럼프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정말 몇 분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다 이렇게 막 위대하신 에너지를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신데 글쎄. 그런 분들보다는 대부분은 슬럼프를 대부분 겪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한국에서 정착 슬럼프에 약간씩 빠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길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길지는 않고 하루도 안 갑니다. 저는 한 몇 시간 정도가 가끔 번아웃이 살짝 왔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내가 슬럼프에 빠지는 그 시간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바닥이 얼마나 단단한지 더 내려갈 곳이 없는지 그 바닥을 칠 때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꾸준히 가면 그리고 슬럼프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늘을 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똑순이. 똑순이 진짜 똑순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지금 네. 얘기한 것처럼요. 네. 어떤 자기 한계를 느낄 때 네. 이거 내가 더 이상은 더 할 수 없나? 그걸 한번 극복하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도 수준에 따라서 너무 수준이 안 좋은데 슬럼프에 빠지면 그건 내가 볼 때 그 길을 가야 할 길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에서 한번 뛰어서 올라가고 어느 상태에 있으면 한 번쯤 또 뛰어넘으면 굉장한 큰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도전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자리해 주시고요. 예. 우리 선배님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아니 뭐 저야 뭐 네. 우리 목사님 옆에 앉는 것만도 영광이고 오늘 즐거웠는데 그 아까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넌 누구 자식이냐 못하면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지가 나놓고 나한테 물어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한테 이쁘다 이러잖아요. 그게 잘생겨서 이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쁜 마음이 있으면 이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할 때 주변에서 자꾸 격려해주고 안아주면은 더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고 더 훌륭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선배님이나 우리 목사님 뵙고 살아있는 하나님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많은 걸 듣고 배워야 되겠구나. 오늘 공부 많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전 이렇게 똑똑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알았는데요. 예.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 잘 살아보세요. 오늘은 일중독이라는 주제를 나눴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장경동 목사님의 우리 마무리 말씀. 이름하여 장경동의 네 박자. 솔직히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의 결과는 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재밌게 잘 벌면 1등이고요. 재미없고 힘들어도 그나마 잘 벌면 2등인데
재미는 있는데 못 벌면 3등이고 재미도 없는데 나 못 벌면 이게 재수 못 붙어서 4등인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몇 번으로 사시는지. 근데 세상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재미있건 없건 그냥 많이만 벌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갑니다. 굳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밌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내 몸이 힘들어할 때 굳이 그 몸을 막 어거지로 일을 해가면서까지 버는 그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게 몸이 힘들면 쉬어라. 그러면 이상하거든요. 네. 왜냐면 막 이러다 쉬면 이상해요. 맞아요. 이상한 것이 때로는 괜찮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몸을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컨트롤 해가면서 적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잖아요. 그래서 쉼이 저희에게 그런 의미가 됐으면 좋겠고요. 잘 살아 마당에는 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단체로, 가족이, 셀 모임이, 지인과 또는 개인이 그 누구라도 방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기 나온 전화번호로 신청해 주시고 함께 잘 살아 보십시다. 네. 자, 오늘 일중독이라는 주제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이를 통해서 정말 사명자로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잘 따르면서 또 잘 살아봐야겠죠? 구호 외치고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 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